자, 포트의 참견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분들께서 포트의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모이는 포트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보유 종목 등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박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양지수 모두 빨간불로 마감을 했지만 여전히 뚜렷한 방향성은 잡지 못했습니다. 주도 섹터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개별 재료가 부각된 해운, 수산주들로 수급이 쏠렸는데요. 개별 종목 장세 속에 하반기를 이끌어갈 왕자의 자리는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투데이 안경 원픽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투데이 안경 원픽은 하반기 날아오를 준비, 기판 엔터주 기지개입니다. 하반기 시작을 앞두고 차기 주도주로 시장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기판과 엔터주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열풍으로 고성능을 대비한 기판 업체들이 향후 성장성이 주목받으며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미래 패키징의 신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모처럼 엔터주들도 일제히 반등에 나섰습니다. 연초 대비 평균 25% 하락 후 바닥을 다지며 횡보 중인 엔터주가 하반기에는 본격 반등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6월 들어 기판주들이 종목별 순환매로 존재감을 드러낸 가운데 삼성전자와 TSMC가 직사각형 PCB 패키징 기술 개발에 본격화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래 패키징 신격전지로 예고된 기판 시장, 앞으로 어떤 기술에 주목해 봐야 할까요? 기술로 놓고 보자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 고다층 인쇄회로 기판이죠. 이수페타시스가 만드는 ML 기판이라고 이 부분이 많이 일컬어지는데 이게 가장 각광을 받고 있어요. 서버단에서 쓰이는 형태가 있다 보니까 다른 기판 대비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영업이익률의 차이가 나타나요. 이수페타시스의 분기 영업이익률은 2자리인 반면에 나머지 기판주들은 1자리입니다. 이게 매출 볼륨 같은 경우에 허들을 넘어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이게 10에서 20으로 매출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보통 한 자릿수 영업이익이 나오는 그 사업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나올 텐데 이 중간에 10에서 20 넘어갈 때 15를 넘어서면은 한계 마진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사업을 가진 기업 같은 경우가 실적이 영업이익률이 2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또는 아예 매출에 대한 볼륨이 10, 20에서 이제 40, 60 이렇게 커나가는 단계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 같은 경우는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게 되죠. 이 부분이 지금 ML 기판 쪽 같은 경우가 이 형태가 나타나고 큰 틀에서 보면은 공급은 한정적인데 수요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증설을 단행할 때 같은 경우는 보통 뭐 그에 비례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지금 기판 시장에서는 MLB 기판 같은 경우를 주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MLB를 만드는 회사가 기판주 중에서 뭐 서버 수요 증가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굉장히 잘 나오고 네. MLB가 핵심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가 이 MLB 쇼티지 심화로 평균 판매 단가가 10배도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급등을 했는데요. 지난 18일 이후 8거래일 만에 다시 신고가를 썼습니다. 추가 랠리의 신호탄으로 봐도 될지 또 현재 밸류 수준은 어떨까요? 우리가 사이클 산업 안에 있는 주요 제품 같은 경우는 밸류적인 측면의 고려도 필요하지만 여기에서 강조돼야 될 부분은 사이클의 끝이죠. 그때까지는 굳이 매도를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과공급이 나타날 때 그 징후가 있을 때 매도를 하면 되거든요. 그 부분이 핵심임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1,200억 정도 수준인데 이 부분은 증설에 대한 가동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증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비례해서 내년에 실적 추정치가
바뀌겠죠. 예, 그 부분까지는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거래되는 시가총액이 약 3조 7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 실적만 놓고 보면 한 시가총액 4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요. 단가 상승까지 감안을 했을 때요. 그 다음에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 이 정점에서는 모든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 부분을 보여주고 마지막 피날레 시세가 날 텐데요. 그랬을 때 우리가 최고값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시가총액 한 4조 5천억 정도까지도 가능한 케이스를 열어둡니다. 다만 중간에 변수가 나타나면 이 부분에 대한 시가총액은 수정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산업의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는 그래도 끌고 가도 된다.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기판 장비 제조 업체인 태성이 5월부터 가파르게 상승한 후 오늘 다소 큰 음봉이 출현을 했습니다. 네. 태성의 주가를 견인해온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는지가 궁금한데요. 조정이 조금 더 진행된다면 향후 어느 가격대에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까요? 해당 기업은 복합 동박 설비 그와 관련해서 중국의 그 모 회사로 나간다라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부각되었었고 그다음에 PCB 기판 사업 같은 경우도 함께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PCB 기판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아직 마진이 한 자리 있습니다. 그만큼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하고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 가격 조정이 추가로 나올 수는 있어요. 한 10,000원대 정도에서 매수가 가능함을 열어두고 이제 장비와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규모 수주가 나타났을 때 실적 추정치의 조정이 가능하겠죠.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향후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슈들에 주목해 봐야 할지 궁금한데요. 지금 혹시 신규로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은 시점일까요? 우리가 일반 기판에서 유리기판으로 넘어가면 핵심은 전력 소모가 줄고 발열 같은 경우가 줄어든다라는 점이에요. 근데 지금의 시장의 화두 서버,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모두가 발열과 전력 소모가 화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알고 있는 거죠. 유리기판이 개발되면 시장에 쓰임의 형태가 나타나겠구나. 암과 쓰임이 이게 평행이 이루어질 때 주가는 반응을 하게 마련입니다. 상용화는 좀 걸리겠죠. 내년 정도 가능할 것으로 시장에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 쓰임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파일럿 테스트를 할 때 반응을 하기 마련입니다. 상용화의 방향은 긍정인데 지금 이 반도체 사이클에서 핵심이 HBM 이쪽으로 촉발된 상황이다 보니까 후공정 HBM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주가는 올랐지만 아직은 좀 남아있죠, 룸이. 그렇다 보니까 그쪽 관련된 종목을 관심을 가지고요. 시차를 두고 하반기부터는 전공정과 관련된 부품 소재, 그다음에 또 하나의 시차를 두고 장비주까지 반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 순으로 먼저 관심을 가지시는 게 계좌에는 효율적이겠습니다. 네, 전력과 발열을 줄이기 위해서 유리기판의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좀 상용화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재 좀 단기적으로는 HBM 쪽부터 먼저 집중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란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엔터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기지개를 폈는데요. 주요 아티스트 활동이 집중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날아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이브와 JYP 엔터는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도 올라 있는데요. 하반기 좀 엔터주 기지개를 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분기에 보통 한 10% 정도 성장이 나오는데 엔터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워낙 기대감이 높았다 보니까 10% 이 성장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더욱더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쪽을 자금은 찾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밸류 매력은 확연히 존재합니다. 코로나19 수준의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 정도로 지금 하락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밸류 매력은 존재하는데 라인업이 데뷔하고 앨범을 내고 콘서트가 개최되고 이 구조 안에서 좀 수익이 더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 엔터사 같은 경우가 좀 스타가 될 수 있겠고요. 또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보다 좀 배로 인구 구조가 더 큰 시장 같은 경우를 가지고 올 때 예를 들면 최근에 중국이었는데 좀 아쉽죠. 그게 또 인디밴드 같은 경우에 출연 같은 경우가 또 취소가 되었다 보니까 그게 아쉬운데 중국 또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를 우리나라 엔터사 라인업이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그때 같은 경우는 엔터주 같은 경우가 다시 예전의 영광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지금은
실적 추정치 상향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격 메리트 있을 때 시간을 가지고 볼 수는 있는데 주가의 위로 속도 같은 경우는 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밸류는 확실히 매력적인 구간이지만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는지 확인이 꼭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엔터 4사 중에 SM의 탄력이 가장 좋았는데요. 하이브에 이어서 SM도 요즘 아티스트와의 소송 등 좀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수들이 향후 주가에 좀 걸림돌이 되진 않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SM의 2분기 실적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1분기 실적이 전체적으로 엔터 업종들은 약간 비수기 형태가 있어요. 그러면서 2분기부터는 이제 예년의 실적을 되찾는데 2분기 실적은 예상치 부합 정도를 전망해요. 에스파 반응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 2분기보다는 3분기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그 상황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확장되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지 보고 SM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에서는 크게 잃을 거는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비록 수급적인 변화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기는 했는데 관심을 충분히 가지셔도 되는 구간임을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기판과 엔터주 내에서 이성웅 이사의 탑픽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판 쪽에서는 아까도 좋게 말씀해 주신 이수페타시스를 가져오셨고 엔터 쪽에서는 하이브를 가져오셨습니다. 먼저 이수페타시스부터 들어볼까요? 이수페타시스는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 이게 가장 강점이고 그다음에 지금 공급보다 수요 같은 경우가 훨씬 초과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증설을 하는 단계마다 지금의 배수의 매출이 또 찍힐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마진 같은 경우도 개선이 나타나서 10%대 중반 영업이익률 또는 뭐 20%대 그 정도까지도 그 피크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을 안고 보시면 되겠고 엔터주 하이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라인업에 대한 매력도 그다음에 BTS 멤버 중에 진의 이제 전역을 통해서 새로운 앨범 발표 콘서트 개최할 때 라인업 같은 경우가 월드 투어를 돌 때는 파급력이 좀 가장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하이브 같은 경우를 좀 탑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투데이 안경 원픽은 기판과 엔터주를 주제로 이성욱 이사의 원픽 이수페타시스와 하이브까지 만나봤습니다.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 속에서 하반기 주도주 미리 선점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요 일정을 통해 승부처 시기와 종목을 발굴해보는 다음 주 승부처가 될 일정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날인 7월 1일에는 현대차와 기아의 6월 도매 판매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또 화요일에는 6월 지역별 판매와 미국 자동차 6월 판매 데이터 발표도 예정돼 있으니까 자동차주의 좋은 소식이 날아들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SM의 주요 아티스트죠. NCT 위시의 싱글 앨범이 모처럼 공개가 됩니다. 오늘 SM이 좋은 탄력을 보였는데요. 에너지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 시작되고요. 중국에서는 항공우주 그리고 조선 금형장비의 수출 통계가 시작되니 산업별 동향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한국과 그리고 미국 그리고 6월 수출입 동향,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표 결과도 예정돼 있습니다. 화요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화요일에는 넥슨 게임즈의 야심작 퍼스트 디센던트가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초기 흥행 여부를 주목해 주시고요. 우주 발사체 스타트 업체인 이노스페이스가 코스닥에 입성하게 됩니다. 우주항공주의 동향도 미리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요일에는 배터리 인사이트 컨퍼런스가 개최가 됩니다. 하이브의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일본 컴백도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6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요. 독립기념일 하루를 앞두고 현지 시간 오후 1시에 조기 폐장하게 됩니다. 또 다음 날인 목요일에는 휴장하게 되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에는 유럽 일정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영국의 조기 총선이 치러지고 유럽연합의 중국산 전기차 잠정관세 부과가 시작되는데요. 국내 자동차와 2차 전지의 동향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2분기 실적 시즌의 개막을 알리는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미국에서는 6월 고용 보고서가 공개되니 예상 시나리오별 전략 미리 세우셔야겠습니다. 다양한 이벤트 속 다음 주는 어떤 섹터가 승부처로 떠오를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주요 일정을 통해서 승부처 시기와 종목을 발굴해보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 승부처,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창환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부장 그리고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 함께합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다음 주 승부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반도체입니다. 하반기의 첫 시작인 7월 2분기 실적 시즌이 개막을 하죠. 다가오는 5일날 삼성전자가 먼저 포문을 열게 되겠습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이제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이 마이크론의 호실적이 있었습니다. 자, 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기대치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창환 부장이 볼 때 현재 컨센서스 어느 정도 이제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이 한 8조 2천억 정도 되고요. 지금 키움이랑 다올에서 최신 나왔던 리포트에서는 대체로 8조 4천억 일치하게 얘기를 해서 대체로 이제 시장 컨센서스보다 소폭 상회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대체로 지금 DS 부분, 그 반도체 부분에 대한 실적 추정치는 상향이 되는 반면에 MX 부분에서는 다소 추정치가 하향되고 지금 반도체 부분에서 대략 영업이익을 뭐 적게는 3조 그리고 많게는 5조 정도까지도 예측을 하는데 문제는 좀 그 SK 하이닉스의 그 2분기 영업이익을 대체로 5조 정도 보거든요. 이게 그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특히 이제 DS 사업 부분에서 5조 밑으로 갈 경우에는 하이닉스보다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돼서 네. 제가 이제 전에도 이제 삼성전자의 리스크는 하방 리스크가 아니라 주가가 지금 올라가지 못하는 상방 리스크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5조 이상 나오는, 그러니까 5조 정도 이상이 나오는지가 좀 포인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한국투자증권에서는 그 삼성전자의 가장 그러니까 HBM3 쪽에서 퀄 테스트 받을 쪽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매수를 해야 된다, 뭐 반드시 사야 된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는 게 지금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그 HBM3 양산 승인 여부인데 저는 이게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 정도로 봅니다. 그 퀄테스트를 받다 하더라도 지금의 그 TC NCF 방식으로는 수율 맞추는 게 지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퀄테스트 통과해도 지금 대규모 HBM 쪽에서는 대규모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HBM4에서는 그 하이브리드 본딩을 지금 시도하고 있고 이게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자체 개발 중인 그 MR 그 머프 소재를 활용해서 개발을 할 건데 지금 나믹스사에서 나오는 그 NLCM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기본 5년간 독점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쓸 수 없는데 문제는 과연 이게 하이브리드 본딩도 지금 저희 그 본사 리서치 센터에서도 좀 어렵다고 좀 보고 있어서 과연 삼성전자가 이를 성공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현재 엔비디아가 생산하려는 전체 생산 캐파가 이제 하이닉스 물량만으로 지금 충분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쪽에 퀄테스트를 까다롭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거라서 저는 만약에 반도체 쪽 투자하신 분들은 저 여전히 삼성전자보다도 SK 하이닉스 쪽 그리고 제가 전에도 삼성전자 밸류체인은 매도를 하고 하이닉스 밸류체인 위주로 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지난주에도 지금 반도체 쪽에서 그 탑픽이 3개인데 그 SK 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 한미 반도체 3개가 지금 가장 추세가 살아있는 세 종목이니까 이 종목 위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의견은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엔비디아양 HBM 퀄 테스트 통과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은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의 밸류 체인으로 보자는 의견을 유지해 주셨고 또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해서는 5조 이상으로 나오는지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상방으로 길을 확 열어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이크론 실적 발표 때도 봤지만 그 2분기 실적 결과와 함께 향후 가이던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삼성전자의 실적 내용에서 어떤 부분의 성장 추이를 지켜보면 좋을지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확장되는 성장세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먼저 좋아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또 삼성전자의 어떤 향후의 어떤 가이던스 이런 부분이 좋게 나와야 되겠죠. 먼저 말씀을 하셨겠지만 이제 마이크론 실적 같은 경우에는 좋게 나왔어요. 좋게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좀 못 미쳤다라는 부분 때문에 시간에 의해서 6% 넘게 빠지는 부분이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추후에 이제 그 좋게 성장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크론 테크 같은 경우에는 빠졌을 때가 매수 기회다라는 분위기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 실적도 말씀을 하셨는데 삼성전자도 요번에 뭐 좀 분분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어떤 내용이 주목할 것이냐라고 보면은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엔비디아향 HBM 그 HBM3 이에 대해서 지금 뭐 어떤 인정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시각은 뭐 개인마다 의견 차이는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삼성전자 없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HBM의 충분한 공급은 뭐 불가능하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데. 이번에 인정이 될지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고려하시고 사실 이 부분이 인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하락 리스크는 좀 제한적이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HBM 관련된 종목들은 보셔야 되고 제가 더욱더 주목하는 것은 최근에 디램 쇼티지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격을 올린다라는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디램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지금 만약에 이런 디램의 어떤 그 공급 심화가 공급 부족 심화가 좀 된다면은 메모리 업사이클이 2025년도까지 길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현재로서는 좋습니다. 종목 많이 있습니다.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비슷한 결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방을 좀 지지를 하지만 상방으로 언제 열릴지 이게 엔비디아양 HBM3의 퀄 테스트 통과 여부가 중요하다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그래도 실적 높이가 좀 상향이 되면서 소부장 업체들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한미 반도체 등 대표 소부장 업체들에 대한 실적 컨센도 한번 들어볼까요, 부장님? 대표 업체인 그 이스페타시스랑 한미반도체 정도 일단 살펴보고요. 이스페타시스가 지금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239억인데 메리츠증권에서 가장 리포트 최신에 나왔고요. 최근에 실적 추정치를 영업이익 241억에서 262억으로 이제 8.7% 상향하면서 컨센보다 9.4% 상향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 오늘 이제 이스페타시스 주가 급등 원인이 SK증권 박형우 연구원 리포트 때문으로 보여지고요. MLB가 이제 전 제품에서 쇼테지를 유발할 수 있고 뭐 공급 단가도 본사 ASP가 $2,500이고 뭐 현재 $150에서 $1,500까지 이제 단가가 육박을 해서 10배 올라간다. 뭐 이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급등세가 나타났는데 일단 이스페타시스는 어쨌든 실적 컨센서스가 지금 탐방 갔다 온 벌어는 공장을 상황을 보니 지금 증설이 필요할 것이고 쇼테지가 이제 불가피하다는 것이고요. 연간으로 연초보다 지금 실적 추정치가 매출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6천억에서 6,500억까지 컨센이 올라가서 여전히 컨센서스가 지금 올라가는 그런 구간에 있고 한미반도체가 지금 2분기 매출 1,366억에 영업이익 534억 컨센서스인데 좀 특이하게 지금 분기 컨센서스를 내주는 것이 지금 증권사가 없습니다. 연간으로만 지금 대체로 나타나는데 다만 다울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의 재무제표 상으로 보면은 2분기 영업이익을 556억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서 뭐 컨센을 상회할 것으로 일단은 잡아놓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텀이 약간 있어가지고 이거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미반도체 25년도 매출 목표가 1조 원인데 현재 증권사 컨센서스가 8,446억 정도 대체로 8천억대 잡혀 있고 2026년도 가서 1조 원
원대를 달성할 것으로 저점 잡혀 있어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제시한 목표치 실적 가이던스와 증권사에서 보는 컨센서스에 약간 괴리가 좀 있다는 거는 좀 염두에 보실 필요가 있고요. 현재 한미반도체는 올해 기준으로 PER 90배, 내년으로 56배, 그리고 26년 기준으로 38배 그 증권사 컨센서스 기준으로 그 정도 밸류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대표 소부장 업체들의 기대치를 좀 살펴봤고요. 자, 2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측면에서는 가장 기대되는 소부장 업체가 어디인지 이번에는 곽영훈 대표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실적 전반적으로 좀 개선이 되는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실적이라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좋았지만 이제 컨센서스보다도 낮게 나오게 되면 주가는 또 빠지게 되는 거고요. 이번에 또 지난 1분기는 안 좋았는데 2분기 때 좋은 종목은 또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고 이번 또 분기 때 좋은 종목은 또 다음 분기는 또 이렇게 약하다 그러면 피크 치고 내려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 종목 뭐 실적이 이런 종목들이 쭉쭉 좋습니다. 나일에서 말씀드린 것보다는 현재의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디램 공급 부족 심화와 관련된 종목들이 추후에 실적 개선이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주 개념으로 해서 디램 수혜주들을 좀 보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보시면은 뭐 디램 수혜주면 SK하이닉스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실적 2분기 때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종목 보면 테스도 완전히 바닥권에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주는 모습이고 매수 포인트를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한번 급등했다가 양봉 만들고 오늘 음봉 살짝 만드는데 빠지면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또 이런 종목도 있고 또 테크윙도 올라가고 있죠. 근데 저는 이 중에서 테크윙이 주가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테크윙이 지금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한 4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뭐 상승 동력은 아무래도 HBM 관련된 검사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 장비 요거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또 수요율을 또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HBM 칩 전수를 조사해야 되고 이 관련된 장비이기 때문에 저는 테크윈의 주가가 상당히 좀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 최대 주주가 장내 매수를 했다라는 소식도 아마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추가적인 어떤 실적 모멘텀과 중장기 사업 성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가 흐름을 꾸준히 봤을 때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꾸준히 좀 보셔도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측면에서 기대되는 업체로 테스와 테크윙 말씀해 주셨는데 테크윙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이창원 부장님은 하반기 반도체주에 좀 긍정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가도 된다고 보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여전히 이제 그 증익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도체 주가를 결정하는 건 결국에는 그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이제 경기 선행 지표인데 네. 이게 지금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지금 지난 4월까지 지금 18개월 연속 지금 상승세 지속 중이라서 이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꺾이지 않는 한 그 반도체 섹터,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에 뭐 급락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약간 선행하는 그 YY 증감률은 최근 들어서 약간 둔화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중국이 좀 문제인데 중국의 그 신용 급락 지수가 4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세이고요. 3월 중국 M2 증감률도 지난해 그 3월 이후로 하락세이고 또 중국 경기 선행 지수 YY 증감률도 지난해 11월부터 지금 4월까지 하락세라서 중국 쪽의 수요는 대체로 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이제 견조하기 때문에 주가에 급락은 없을 거라는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주가도 이제 몇몇 종목들 빼고는 급등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일단은 지난 4월달에 그 글로벌 유동성 증감 YY 증감률이 떨어지면서 이제 반도체 종목도 조정이 나왔는데 이게 다시 지금 반등이 나타나면서 지금 반등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고 HBM 시장에서는 그 SK하이닉스가 여전히 이제 우위를 점할 것이고 삼성전자가 HBM4에서 뭐 하이브리드 본등을 하지만 이게 쉽지 않을 거라 보여져서 HBM4 시장에서도 SK하이닉스의 하이닉스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을 때는 전체 그 반도체 탑픽은 여전히 SK하이닉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건 저는 순수 반도체보다도 좀 섞여 있는 그 반도체도 하면서 다른 사업도 같이 하는 종목들 중에서 유리기판 쪽에서 탑픽은 저는 SKC를 개인적으로 좀 가장 탑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쪽의 핵심 변수는 자,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짚어 주셨고 관심 기업은 역시 SK하이닉스를 뽑아 주셨습니다. 자, 반도체연 다음 주 승부처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걸쳐서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미국 자동차 시장의 6월 판매 데이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이제 해외 시장에서 기대 이상의 선전을 잘 해주고 있고요. 다양한 호재로 인해서 최근 현대차를 필두로 해가지고 자동차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5월까지 추이를 봤을 때 6월 자동차 판매 데이터 아주 뭐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이창환 부장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5월달 데이터를 예측할 때 4월달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보수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좀 잘 나와서 네. 예측치보다도 그냥 증권사 나오는 거를 가져오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고요. 네. 나온 자료가 미래에셋증권에서 6월달 미국 자동차 판매 전망에 대해서 나왔는데 일단은 그 139만 대 판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YOY 값으로 이제 0.4% 증가이고 영업일수는 뭐 5월달과 동일하고요. 대체로 그 전월 대비해서는 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견조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GM이라든가 토요타, 뭐 포드, 그 현대차 그룹 등에서 대체로 다 이제 증가 그 자동차 판매는 다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스텔란티스가 마이너스 22.3%, 닛산이라든가 미쓰비시, 그 테슬라 같은 그 전기차 쪽에서의 좀 판매 부진이 좀 예상이 좀 그 전기차 순수 전기차를 하는 업체들이 대체로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하이브리드를 같이 하는 기업들은 전체로 좀 견조한다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게 6월달 같은 경우도 지금 대체로 그 전체적으로 좀 영업이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도 지금 한 2%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일단 6월달은 조금 그 부진의 가능성은 좀 있다. 다만 이제 그 업체별로 편차가 되게 큰 것으로 예상이 돼서 GM이라든가 현대차라든가 도요타 이런 쪽에서는 판매가 좀 견조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6월 달은 조금 부진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주요 업체별로 조금씩 다르니까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유럽연합의 중국 전기차 잠정 관세 부과가 시작됩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 업체들의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대차그룹과 배터리 업체 어떤 좀 실질적인 수혜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이후에서 이제 그 중국 전기차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게 되면은 요게 이제 폭스바겐이라든가 이제 그 현대 기아차 쪽에는 당연히 수혜가 될 것이고요. 그 10% 기본에 이제 세대면 41.8%까지 그러니까 31.8% 부과되면은 48.1%까지 이제 최대 그 관세가 부과가 되는데 요게 이제 그 중국 전기차들이 침투하는 것들이 향후에 한 2년 정도는 2, 3년 정도 지연될 것이기 때문에 요게 그만큼 현대기아차가 그러면 시간을 벌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그 EU 간의 그 중국과 EU 간의 지금 관세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뭐 인하 뭐 블룸버그에서 나온 소식에 의하면은 뭐 1%, 0.5%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인하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 지금 협상은 만만치 않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이한 거는 지금 비아디가 이제 상기 관세가 17.4% 받아서 전체 관세가 27.4%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비아디가 10% 관세일 때는 마진율이 한 20.8% 나오고요. 법인 그 해외 이제 그 딜러들 마진 12% 정도 빼게 됐을 때 남는데 문제는 27.4%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딜러 마진 12% 빼게 되면은 마진이 안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를 가장 적게 받은 비아디마저도 지금의 관세 기준으로는 마진이 안 남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는 계속 이제 그 중국 업체들이 뭐 유럽으로 공장을 계속 이전하는 작업들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 기간 동안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가 이제 상당히 그 시간을 벌면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기아 같은 경우가 25년도에 EV3랑 EV4를 유럽에 생산 예정이라서 요게 맞춰서 좀 현대기아차 특히 기아차의 수혜가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의 반사이 그중에서도 기아에 좀 힘을 실어주셨는데 대표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자동차 쪽에서 완성차나 좀 부품 업체 중에 내 탑픽 종목 있을까요? 일단 뭐 자동차 쪽에는 이제 그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인도법인 IPO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지금 최대의 지금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련된 서류를 제출했고 실제로 상장이 되는 시점은 올해 10월에서 12월 사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자그마한 4조에서 5천억 정도의 유입이 현대차로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탑픽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품 쪽에서는요. 아무래도 이번에 이 이슈 관련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은 딱 두 종목이에요. 즉 인도 쪽에 그 매출의 그 마켓시어가 있는 기업들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딱 두 종목이에요. 화신하고 서현이화입니다. 자, 그러면은 화신하고 서현이화인데 어느 게 더 마켓시어가 높냐 하면은 화신이 더 높습니다. 화신이 더 높고요.
화신이 18%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현이화가 15%차 부품 중에서는 비중을 높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이번 이슈와 맞물려서 앞으로 마켓 쉐어가 특히 인도 쪽에서 좀 커질 수 있고 또 그리고 매출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조지아주에서 샤시 공장을 증설 중인 이 화신이 상당히 최근 주가가 이유 있는 상승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신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굳이 하나 더 곁들인다면 서현이화까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반도체, 자동차에 이은 다음 주 승부처는 바로 항공 우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가오는 월요일이죠. 중국의 항공 우주 그리고 조선 금융 장비의 이제 수출 통제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런 수출 통제가 우리한테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요. 이번에는 이창호 부장께서 대답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지난 6월 초였죠. 6월 초에 그 항공 우주 구조 부품과 초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등의 어떤 수출 통제 대상으로 좀 올려놨는데 일단 7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항공기 구조 부품이라든가 우주선 구조 부품 그리고 항공기 엔진 혹은 우주선 엔진, 그 항공기 구조 부품 혹은 우주선 구조 부품을 위한 특별히 설계된 부품이라든가 그 항공기 엔진 혹은 우주선 엔진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부품 제조를 위한 뭐 티타늄, 알루미늄 이런 합금 공정 장비 등을 수출 통제 목록에 넣었는데 일단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특수 목적 장비이기 때문에 다 특수 용도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뭐 철판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협소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뭐 경제 어떤 산업에 미칠 영향은 뭐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이 의견도 뭐 하나증권에서도 리포트 코멘트를 하면서 영향이 별로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그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가 상장을 하게 됩니다. 저도 좀 공모를 해보려고 했는데 한 주도 못 받았습니다. 네, 희망범위 상단인 43,000원에 확정이 됐는데 네. 관련주로 이게 온기가 확산될지가 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또 상장과 관련된 이 우주항공 유망주가 혹시 있다면 대표님께서 좀 짚어주실까요? 네, 우주항공 관련돼서는 주가가 많이 사실 세트레 가입 빼놓고는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우주항공, 특히 위성 우주항공 관련되어서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는데 근본 그 이노스페이스 코스닥 상장에 대해서는 저는 뭐 매집하자 이런 얘기는 절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상장 시에 유통 가능 수량에서 그 원인을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지금 뭐 29.49% 정도 수준의 유통 가능 수량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주가가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수익을 걷어갈 수는 있지만 요번에 그 중에서 약 16%가 기존 주주 출회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상장 당일에 주가가 좀 많이 출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측면을 콕 집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좀 뭐 장기적 관점에서는 뭐 민간 주도로서의 어떤 우주항공 산업의 변화라든가 그리고 또 우주항공층의 항공층 개청 이후로 해서 전폭적인 지원 그런 부분들이 쭉 있고 기술력도 좋고요. 있는데 사업의 불확실성이나 유통 물량의 부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매매를 하시더라도 시초가 후에 좀 보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바로 상장되자마자 막 사서 모으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요 일정을 통해서 승부처가 될 종목 모멘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다음 주 유망주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네, 장 마감은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 시간입니다. 정기장 마감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세계 건설이 상한가에 진입해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스타필드 청라 신축공사의 수주 공시가 나왔고요. 규모는 8천억 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현재 상한가에 진입해 있고 동일 고무벨트 역시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수주 공시가 나온 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DIC 같은 경우에도 2%대 상승을 켜내고 있는데 특징주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간은 단일가 코스닥 상승률도 함께 짚어보시죠. 대부분 단주 거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보성 파워텍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는 종목인데요. 현재 거래량은 10만 주 정도 실리면서 강세인데 특징주에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장에서 강했던 푸드 관련주들의 하락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사조 대립이 1.9%대 하락분을 보이고 있고요. 사조 시푸드 역시도 6,330원까지 1%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조 산업도 1% 하락분 보여주고 있고 플레이그램이 1%대 하락세, SK이노베이션 우선주가 1.5%로 하락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하락률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현재 IOK가 2위 단에 위치하면서 2%대 하락부를 켜내고 있는데요. 정규장에서 25% 강세를 보였지만 조금 전에 투자주의 종목 지정 공시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뒤를 이어서 재룡산업도 만원까지 밀리면서 2%대의 하락불, 투비소프트가 2%, 서진시스템이 1% 소폭의 하락세를 켜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시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톡에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부터 확인해 보시죠. 5위는 우리기술이 자리했습니다. 제어 계측 전문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최근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오늘 장에서 정규장 약보합으로 마감했지만 현재 시간외에서는 상승폭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럼 4위도 확인합니다. 4위는 STX 그린로지스입니다. 대표적인 해운주로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테마인데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미중 무역 갈등, 여기에 우상향 곡선을 그려내는 SCFI 덕분에 오늘장에서의 강세, 또 시간에서도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3위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3위는 SOS랩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신규 상장한 종목으로 라이다 기술을 보유한 전문 업체인데요. 상장 첫날에 25% 상승 마감한 이후 계속해서 하락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간에서는 2% 가까운 상승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2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2위는 DIC가 자리했습니다. 이번 주 리비안 관련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탄력이 좋았지만 어제부터 탄력이 둔화됐고 오늘도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간에서 거래량 함께 실리면서 3% 가깝게 선박을 하고 있는데 이제 6,000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DIC 6,000원을 바라보고 있는데 숨고르기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도약을 기대해도 좋을까요? 우리가 6월 중반, 그다음에 6월 말에 되었을 때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시세가 발생을 했었고 각각 신사업의 추진 부분과 그다음에 리비안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 쪽으로 좀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신사업 같은 경우는 폐플라스틱 화학 분해 기술이라는 점이고요. 이 부분은 대기업들도 투자를 단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연말까지 재생원료 시생산 목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사업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겠고요.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감안했을 때 자동차 부품 사업을 놓고는 지금 평가 같은 경우는 시장 수준으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부각될 때 주가 반응은 있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타 자동차 부품 쪽이죠. 뭐 화신이라든지 LCL 만도라든지 현대모비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 룸이 더 큽니다. 그래서 교체 매매에 대한 부분을 열어두고 이 종목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위에 랭크된 DIC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대망의 1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1위에는 보성파워텍이 자리했습니다. 다가오는 7월에는 체코 원전 수주 결과가 발표됩니다. 오늘 장중의 등락 끝에 상승 마감했고요. 현재 시간에서는 상승률 상위단에 위치하고 있는 보성파워텍입니다. 7월 달은 좀 상승으로 방향을 잡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원전주들이 고점 대비해서 한 30% 나온 조정까지도 있어요.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뭐 두 가지 사업입니다. 송배전 관련해서 전력 산업이 중심인데 이걸 파생을 해보면 전력 기자재 쪽, 그러면 원전까지 이게 포함되다 보니까 원전 관련해서 부각이 되기도 하고 전력 관련해서 부각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거래량이 줄어 있고 지켜주는 주요 가격대는 3,000원대 중반이에요. 그런데 이 가격대를 안 깨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래를 수반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원전 관련된 수주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을 기다리면서 지금은 좀 시간을 투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성파워텍에 대한 코멘트까지 이렇게 시가드 단일가 특징주 탑5 톡에서 여러 얘기들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제 두 분의 다음 주 승부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자, 이창환 부장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그리고 곽영훈 대표는 SK이노베이션 각각 다음 주 승부처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먼저 이창환 부장의 다음 주 승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를 뽑아주셨어요. 일단은 5월 10일 날
얘기를 한번 해주셨죠. 자, 신규 수주 모멘텀 그리고 신성장 동력 확보를 승부 포인트로 꼽아 주셨습니다. 수주와 성장 재료. 자,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 주목을 하십니까? 그리고 5월 달이랑 비교했을 때 지금 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네, 그 올해 이제 그 동사가 그 신규 목표를 좀 5조 원 달성 목표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고강도 고연신 초극박의 그 특성을 갖춘 하이엔드 동박을 전체 한 60에서 70% 정도로 수주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 그 말레이시아를 그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일단 잡고 있는데, 지금 올해 하반기 양산 목표로 해서 5, 6 공장이 지금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 공장의 그 캐파를 단일 공장으로 6만 톤까지 생산 체제를 갖추게 됐고, 또 이제 북미와 유럽, 스페인에서도 신공장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스페인에서는 이제 보조금을 받으면서 지금 그 공장을 개설하고 있고요. 미국도 지금 보조금을 받는 쪽으로 해서 지금 물색을 한 2군데 정도 지금 최종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동사가 가지고 있는 고부가 동박이라든가 차세대 배터리 소재 쪽에서의 개발을 여전히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증권사에서는 그 LFP용 양극재 개발에 대해서 만약에 그 개발을 완료하게 되면은 밸류에이션 상향 요인으로 좀 보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번엔 인터 배터리 쪽에서 ESS 시장 쪽에서의 성장에 대해서 많이들 강조를 했는데, ESS 시장 커지게 되면은 여기에는 그 얇은 그 초극박 동박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당연히 하이엔드 동박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고, 엔솔과 SDI가 LF 배터리 개발을 많이 할수록 동사에 더 유리하다는 볼 수 있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 실적 영업이익이 393억 정도라서 이제 최근에 실적 컨센서스가 좀 다소 떨어졌지만은 내년부터의 컨센서스가 올라가고 있고, 내년에 영업이익 한 1,000억대, 그리고 2026년도에 1,400억대 영업이익을 이제 시장에서 이제 그 증권사에서 컨센서스를 잡고 있는데, 지금 회사 목표가 그 네. 28년도에 매출 4조를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한 10%에 영업이익 4천억을 좀 회사에서 목표치를 제시했거든요. 이거 좀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5월 10일에 그 미래에셋증권의 목표가 6만 7천 원을 제시했는데, 네. 최근에 NH에서 6만 5천 원에서 7만 7천 원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7만 7천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7만 7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곽영훈 대표의 다음 주 승부처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S 일렉트릭인데요. 승부처 포인트로 SK 이노베이션인데요. 자, 승부처 포인트로 이익 체질 개선이 기대되는 점을 꼽아 주셨습니다. 최근 합병 이슈 이런 것도 있었고요. 시장에서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떤 점을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2분기 실적에서 투자 포인트를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그 정제 마진의 하락이라든가 국제 유가 하락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예상보다 부진한 배터리 출하량의 회복세로 인해서 시장 기대치를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SK이노베이션의 수익성이 부진해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어디냐면 SK온입니다. 그래서 SK온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게 이 회사의 주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SK이노베이션과 SK ENS의 합병설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한 바가 있죠.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공시가 이루어질는데요. 7월 19일 날 재공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기대감 있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어쨌건 SK온 적자 출소가 좀 가시성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기대감 있는 거죠. 따라서 SK이노베이션은 시간이 갈수록 뭐 정유 쪽에서 좀 회복이 된다라는 포인트를 좀 가지고 있고, 네. 이번 2분기 좀 안 좋지만은 그래서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기대감. 그러니까 적자 SK온 쪽에서 그 좀 부진한 부분이 해소가 됨에 따라서 SK이노베이션의 바닥을 형성할 거라는 그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네. 좀 호흡을 좀 길게 두시고 바닥권이라 생각하시고 모아가시는 전략이 맞겠다. 따라서 분할 매수 손절가는 10만 5천 원, 목표가는 15만 원까지 좀 길게 좀 보십사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15만 원까지 길게 보자는 의견 이렇게 함께 해봤습니다. 자, 다음 주 승부처 이창환 부장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그리고 곽영훈 대표는 SK이노베이션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중화권 증시 상해 종합지수가 빨간불을 켜긴 했지만 선전 성분지수와는 온도차가 조금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0.7% 상승하면서 6월을 3,000포인트를 밑돌면서 마감했고요. 선전 성분지수가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는 상승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 시각 현재 마감 앞두고 0.3%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유럽 증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독일의 닥스 지수가 0.3% 상승, 프랑스의 까크 지수는 0.4% 하락하면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GDP가 발표됐습니다. 오늘 저녁에 미국에서는 5월 PC 물가지수가 공개되는데요. 미국의 5월 CPI가 하회한 현 상황에서 PC 물가지수도 둔화하게 된다면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론에는 한층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증시 소식도 함께 체크해 보실까요? 이번 주말 프랑스에서는 1차 총선이 예정돼 있습니다. 예기치 않게 닥친 조기 총선에 유로화가 출렁였었고 달러가 그리고 국내 원화까지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번 조기 총선이 유럽 전역을 뒤흔들 거란 우려가 높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총선의 결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마희였습니다.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포트의 참견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